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바로 이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후보의 스승이다, 이렇게 또 불리는 분이기도 한데요. 한신대 강남훈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일단 뭐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. 지금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 기본소득운동본부인데요. 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기본소득운동본부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?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풀뿌리 운동이랄까요?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회원들이 한 8만 명쯤 되고요. 8만 명이나 돼요? 예, 기본소득을 이렇게 공부하고 네. 옆 사람한테 설득하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실현을 해내자. 자, 이런 목적으로 모인 분들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캠프하고는 무관한 거죠. 예, 독립적이죠. 독립적인 거죠. 예, 예. 이거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입니다. 그런 거고. 예, 예. 근데 이재명 지사의 스승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론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던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이제 그 맺어지게 된 거예요? 예, 스승이라는 건 좀 과찬의 말씀이고요. 예. 그냥 기본소득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이 인연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청년 기본소득을 할 때 네. 제가 이렇게 설계하고 제안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. 예, 예. 캠프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2, 3, 4차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뭐 2차, 3차하고 비교하는 게 적합한가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. 1차 재난지원금에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 효과를 뭐를 효과로 볼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효과는 골목 경제와 소를 살렸다.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의외로 학자들의 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연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자신들이 고맙다,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소상공인 협회의 성명서라든지 또 2차, 3차 때나 올해 다시 논쟁할 때도 계속 같은 성명서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고맙다, 잘됐다, 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게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우 교수님은 경제 전체의 소비 효과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. 이제 저 같으면 소상공인 매장에 좀 영세 소상공인 골목 경제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라는 데 정책에도 중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,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때까지 대형 점포를 골목 경제를 살린다고 수많은 정책을 규제를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의 정책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 지역화폐 정책이 이 골목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그 매출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지역화폐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면서 어떤 그 지역에서 쓰도록 하잖아요. 이것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를 생각하면 수원에서 쓰나 서울에서 쓰나 비슷하겠지만 시골로 가서 그 소멸 지역에서 그것이 사용됐을 때 그 지역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대의는 우리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이제 일자리가 뭐 예컨대 뭐 그렇죠. 인공지능이다, 기계다, 로봇이다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창출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좀 정부가 좀 나서서 뭔가 소득 부분을 보존하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이제 그게 대의가 있는 거고 그런 대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궁극적으로 부가가치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양극화된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
근데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지금이냐, 지금 그런 일들이 미래에는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자동화,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노동시장이 그런 노동 환경에 좀 재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여하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그 대의에 해당되는 현상이 잘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? 예, 그냥 본격화된 거 아니지 않느냐? 예,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국민들이 이해할 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금 올랐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아마도 이 현 정부에서 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효과를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세요? 좀 하는데요. 근데 문제는 그 장하성 교수님께서 파악하셨던 노동 간의 소득 분배,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제 노동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분배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노동소득의 어떤 불평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부동산,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산 불평등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규모가 전체적으로 불평등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. 너무 심하게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기본소득의 미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은 얘기하신 대로 많은 것 같은데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은 질문을 갖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소득이냐라고 할 때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돈을 걷어서 한편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. 근데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정책이잖아요. 이제 걷을 때는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해서 다르게 걷는 거죠. 그 두 개가 묶여진 정책인데요. 그래서 현재적인 필요성이 있는 방식으로 걷자라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토지, 부동산 불평등 너무 심하지 않냐.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. 그래서 부동산 불평등을 교정하는 과세를 하겠다. 이제 그게 현재적인 필요성이고요. 또 하나는 긴급하게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아주 긴급한 문제, 탄소 중립 문제를 우리는 탄소세를 과세하겠다. 바로 필요하다고 본다. 우리는 탄소 중립을 시작하는 게.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세는 아주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. 이렇게 딱 공감대가 꽤 넓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.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이 탄소세 과세하겠다, 세금 과세하겠다, 또 부동산 토지세 과세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공약하기 부담스러워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공약을 한 거죠. 알겠습니다. 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바탕에는 그 토지세나 이제 탄소세로 걷어들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기본소득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과세를 하겠다